유산 분배 1년 넘게 법정 다툼으로 새어나가는 돈과 시간 막을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유언장과 Revocable Living Trust, Living Trust라고 불리는 것들을 비교하고요. 왜 두 서류를 모두 준비하되 트러스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유익한 컨텐츠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면 JCN 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요. 유언장이죠. will의 기본 기능 그리고 한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함께 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어린 자녀들 이 한순간에 보호자를 잃는 상황을 상상해보죠.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유언장이 없다 그러면요. 가디언을 선정하는 것, 보호자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걸 두고 친가, 외가, 기타 이런 또 가족들이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유언장에, will에 남편의 형제가 가디언이다 라고 명시해 둔다면 법원이 즉시 이러한 수탁 결정을 내려서 아이들이 혼란 없이 한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will은요. 사망 후에 누가 무엇을 받느냐에 대한 거,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가디언을 지정하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용도 사실 저렴하죠. 자필, 이제 홀로그래픽 will이라고 하는데 자필 will이라고 하면 작성비가 따로 들 것도 없겠고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생기는 그런 주들도 여러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will만으로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프로베이트 절차는요. 길게는 저희 실제 사례인데 4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용은 말하자면 상속 대상 자산 가치의 5% 이상 비용으로 빠진다라고도 하죠. 또한 법원이 이 프로베이트 과정에서 프로베이트 단계에서 유언장 검증할 때요. 유산 내역은 공개 기록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자산의 어떤 활용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프리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기간 동안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공개 기록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컨테스트 기간도 열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장치다. 그러니 가족의 시간, 사생활, 여러 비용들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ill이어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한다면 living trust, revocable living trust는 뭐냐라는 걸 텐데요. 가족 자산을 말하자면 완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full service airbag, 왜냐면 안전벨트가 will이라면 full service airbag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결정적인 우위가 뭐냐?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전적으로 비공개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트러스트 명의로 자산을 미리 편입, 펀딩을 하면요. 결국은 내가 가진 자산의 서류상 소유권자는 내가 아닌 트러스트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법원의 승인 없이 바로 해당 자산이 트러스트가 지정한 바에 따라 분배되게 됩니다. 서류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속, 구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건, 시점, 용도와 같은 것들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변경할 수도 있고요. 트러스트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요. 25세가 됐을 때, 30세가 됐을 때, 35세가 됐을 때 자산을 그때마다 3분의 1씩 받겠다라고 단계적인 지급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자녀가 이러한 자산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학자금, 주택 구입, 창업자금 목적 외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제한을 둘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선기금을 설립하는 그런 강제 조항까지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일 텐데요. 무능력 대비 그리고 연속성의 유지라는 것일 텐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죠. 아빠, 엄마,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나, 사실 돌아가시면 사안이 어쩌면, 이게 우스갯소리이겠습니다만 그냥 돌아가시면 사안은 어쩌면 어떤 자산의 상속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심플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린다거나 그러면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후임 트러스티를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첫 번째로 이 트러스티 역할을 하던 그랜토가, 이 설립자가 mentally incapacitated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후임 트러스티가 바로 의료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트러스트를 짤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무능력한 상황이 됐을 때에 계속해서 어떤 자산 운용의 연속성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장점,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게 또 세 번째 장점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 IRS도요, 이 리빙 트러스트를 칭하기를 그랜토가 설립자죠. 설립자이고 자산을 넣는 사람이죠. 생전에 통지하고요. 소득은 폼 1041이라고 하는 트러스트 리턴이 있는데 이걸로 신고한다라고 정의해서 명확한 세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두 문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트러스트는 대단히 강력합니다. 둘 중에 선택하라면 트러스트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will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트러스트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글쎄요, 뭐 will을 통해서 또 추가될 수 있는 그런 효용도 있다라는 거겠죠. 예컨대 트러스트 밖에 남을 수도 있는 소액 자산을 포괄하기 위해 pour over will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그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의 웬만한 자산들은 다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를 변경해서 운영할 거야. 그렇지만 이게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뭔가를 샀는데 그때 마침 그 자산이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해도 그 트러스트 안으로 모든 자산을 넣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의 pour over will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이 트러스트에 넣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 will, 유언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pour over, 그러니 여기에 남은 자산들은 다 트러스트로 pour 하겠다, 쏟아붓겠다 라는 것을 지정하는 그런 성격의 유언장, will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트러스트를 통해 관리하다가 트러스트 바깥에 있는 자산도 사후에 이 pour over will을 통해서 트러스트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질문 종종 받는 것은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은요. 프로베이스 피하진 못합니다. 프로베이스 피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자산들에 대해 어떤 디스트리뷰션 방식에 있어서는 이 트러스트가 지정하는 것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또는 그렇게 따르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pour over will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걸로는요. 이 유언장 안에 가디언 지정을 넣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맡겨질 수도 있잖아요.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트러스트를 넣고 또 보완적인 will을 넣음으로써 완전한 패키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러스트의 장점, will도 추가로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적인 비용 그리고 유지 방법에 대한 또 질문이 있죠. 맞춤형 리빙 트러스트는요. 초기 세팅 비용이 들지만요. 프로베이트에서 나갈 수수료, 시간, 가족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100 times, 1000 times better 인 경제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자체가요. revocable이잖아요. 우리가 취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혼, 재혼 또는 재산 변동, 인생의 어떤 상황들이 다 바뀔 때마다 간단한 어멘드먼트로 업데이트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트러스트 자체가 리빙 트러스트,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야 할 만큼의 법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간단한 대체로 어떤 가족 상황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간단한 어멘드먼트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트러스트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새롭게 취득한 뭐 부동산이나 금융계좌, 회사 지분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트러스트 명의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will은요, 유언장이요, 필수적인 최소한의 장치다. 그리고 수혜자와 가디언을 지정한다. 하지만 프로베이트와 이 모든 내역이 공개되는 그런 리스크로부터 막아질 수는 없다. 따라서 will은 필수적이지만 최소 장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revocable living trust는요. 이에 대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니까 프로베이트도 피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 유산의 상속이라는 그 과정이 전체가 비공개된다는 것. 그리고 분배에 있어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건을 달고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돌아가시지 않고 무능력한 상태가 됐을 때에도 안정적인 연속적인 자산의 이전과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시 추가로 will을 애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희 JCN 컴퍼니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